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중동 역사상 최초의 일인 겁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뭘 했습니까?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거를 긴급하게 들여와서 설치를 했어요. 이제 UAE는 이란에 대해서 유화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괴멸되다시피 했잖아요. 사우디,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이 네 나라의 군사동맹 같은 확산을 해가고 있는 거죠. 사우디 UAE가 이란 본토와 정유시설을 직접 타격한 배경과 이 군사행동이 중동 정세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노 코멘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들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면 이거는 중동 역사상 최초의 일인 겁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입장에서는요. 이란이 아주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위협적인 나라인 겁니다. 왜냐? 이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대외 노선이 뭡니까? 이거는 이슬람 혁명이에요. 신정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랍 그 근처에 있는 그 중동 국가 이 지역 전체를 다 신정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란의 혁명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거는 그들의 헌법에도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났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돼 있는 겁니다. 신정 체제를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왕정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우디도 왕정이잖아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데잖아요. UAE 마찬가지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데들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왕정을 다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란을 다독여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우디도 석유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를 팔아야 되는 데다가 이 두바이 같은 데가 어떤 도시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또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들처럼 두바이를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두바이에다가 중동 지역 본사를 갖다가 두고 그래서 이 두바이라고 하는 데는 그야말로 글로벌 헤드쿼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UAE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평화를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란을 다독여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야만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또 세계의 부자들이 다 와서 여기에다가 재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고자 했고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란을 어떤 식으로든 다독여 왔던 거죠. 그런데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는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떠냐? 이제 지금까지와 굉장히 다른 것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요.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나라예요. 이거는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이슬람이 아닌 나라와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가 서로 손을 잡았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맹방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슬람
신도들은요, 미국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중심 국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이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적인 거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손을 잡은 셈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UAE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란이 공격하더라도 그걸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 그럼 우리는 그거를 요격하겠어. 그리고 너희들을 직접 공격하겠어. 그래서 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라고 하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입장이 된 겁니다. 이제 그게 거의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뭘 했습니까?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거를 긴급하게 들여와서 설치를 했어요. 그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안 그래도 지금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이저 무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UAE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우디에 대해서도 그렇고 드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드론은 저공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쏘아 맞추는 거 레이저 무기예요. 그걸 아이언 빔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걸 진작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UAE가 이스라엘이 만든 그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긴급하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이제 UAE는 이란에 대해서 이제 유화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격해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맞서서 공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이런 전략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UA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쏘는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100% 다 막지는 못해요. 뭐 예를 들어 그 지금 UAE가 한국산 천궁2라고 하는 걸 들여놨잖아요. 요격 미사일을. 그게 보면 요격률이 96%더라고요. 요격 성공률이. 그럼 나머지 4%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겠다. 너희들이 공격하는 건 우리가 막아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지금 UAE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떠냐?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간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손을 잡는데 UAE는 이스라엘, 미국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쪽으로 손을 잡은 거예요. 누구하고? 파키스탄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은 매우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야.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파키스탄을 손을 잡을 겁니다. 파키스탄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거든요. 지금 국가부도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한테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래서 실제로 돈 굉장히 많이 빌려줬어요. 80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빌려줘서 파키스탄이 지금 국가부도 위기를 어떻게든 넘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는 어떠냐?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너희들이 좀 이란을 압력을 가해줘. 이란으로 하여금 사우디한테 공격하지 못하도록 파키스탄 너희들이 좀 손을 써줘. 라고 해서 서로 지금 군사협정을 맺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하고 터키를 또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이 네 나라의 군사동맹 같은 이런 거로 지금 이제 확산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란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파키스탄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의 테러 공격 가능성 이걸 100%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가 전쟁터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전쟁을 100% 막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전략 자체가 상당히 난감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우디 UAE의 군사 행동과 이란의 보복 등 악순환 속에서 현재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확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이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물론 지상전을 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란의 농축 우라늄들을 어떻게든 탈취를 하기 위해서 지하 핵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벙커버스터 같은 걸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핵물질을 손에 넣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그걸 지상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핵물질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추진할 때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란으로서는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란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뭐 괴멸되다시피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1차 공격 때 이미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냐? 그건 테러예요.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고 테러입니다. 그 정규적인 군사 공격과 테러는 뭐냐? 군사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군사 시설 또 상대방의 군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규적인 군사 작전이라면 테러라고 하는 거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방어할 수 없는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테러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테러를 할 거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거기에 유조선이라든가 수많은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격하는 거. 그거에 대한 공격 횟수 빈도를 높이는 거. 이게 이란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군사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는가? 네,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해군 함정 구축함이라든가 뭐 호위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파괴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뭐냐? 쾌속정들이에요. 아주 소형 쾌속정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기관총 하나 같은 거 하나 매달고 다니는 그런 것들 그거는 아직도 수십 척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없앨 수는 없나 봐요. 그것들 동원해서 얼마든지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테러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라든가 리야드라든가 이런 글로벌 도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횟수를 높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또 이 이스라엘산 방공 체계 그래서 아이언돔이라든가 아이언빔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쫙 방공망들을 구성을 해 놓았고 그것들의 요격 성공률이 뭐 96%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100발 쏘면 한 서너 발 정도는 여전히 가서 위협적으로 어디 건물을 맞춘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건물 유리창 몇 개 깨졌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위험한 데네. 여기 가서 살기 정말 어렵겠네. 이런 문제잖아요. 두바이를 거쳐서 비행기를 띄우는 게 이게 위험하겠네. 두바이 비켜가야겠는데.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일은 뭐냐면 이란이 본격적으로 아예 내놓고 농축 우라늄의 농축을 더 이상 하겠다라고 내놓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조악한 수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상황 이거는요 정말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주변 국가들은 다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국가가 그러면 어디냐. 이거는 영국까지도 가능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그
이란이 ICBM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1,500km인가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들을 지금 가지고 있대요. 그거는 뭐 확인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ICBM들의 정확하지만 핵탄두를 장착을 하고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영국한테 너희들 미국 설득해서 우리 손대지 말라고 해. 안 그러면 너희 런던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이 확전 시나리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세, 테러 공격을 횟수를 늘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부다비, 두바이, 리야드 이런 글로벌 도시들에 대한 공격 횟수를 늘려서 여기서 투자가 다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두려운 것은 핵무기를 정말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ICBM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한다. 그 주변국은 그냥 단순히 걸프 국가들 수준을 떠나서 유럽, 서유럽 전체가 다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되겠죠.